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부자가 된 후 드는 생각,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제 주위의 지인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 그래도,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제가 그들로부터 느낀 그런 생각, 그들이 말하는 부자에 대한 기준,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일반 소시민으로서 물론 부자가 된 후의 그들의 일상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알면 아무래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부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자숙성가형 부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로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으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흔히 말하는 월급이죠. 월급과 부동산 소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 저번에 제가 한 일주일 전입니까? 그때 하나금융그룹에서 매년 나오는 연간 보고서, 한국의 부자들의 보고서 한 60페이지짜리 제가 그래서 한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 기준, 거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월 한 1,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 부자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있는 분을 이야기하던데, 저는 거기에 꼭 그런 절대적인 어떤 돈의 크기를 가진 건 아니고, 제 주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부자다.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30억에서 한 50억, 3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있는 지인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대체적으로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한 20, 3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들인데, 어느 정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니까 레저 비용, 레저 문화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골프하고 여행입니다. 지금도 지인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골프를 치더라고요. 여행도 많이 갑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해외를 못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2번, 적게는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일반 서민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라든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레저 비용, 물론 뭡니까, 의류, 옷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레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전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일반 소시민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생각이 납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 예전에 어려웠던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아주 좀 힘들 때 비해서 지금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커피를 마셔도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사업이 예전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감을 종종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금수저형 부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잘 모르겠죠.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가지고 현재 행복을 느끼는 이런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동안 알고 있던 지인도 있고 한데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치열하게 삽니다만은 그때 과거에 엄청나게 치열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선형적으로 흔히 말하는 시간축을 X로 봤을 때 부의 크기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함수적으로 선형적으로 1참수 이렇게 부호자가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y 꼴 익스포넨셜 함수 t 혹은 익스포넨셜 2t 가지고 한 7, 8년 동안 심지어는 한 10년 이상 고생하다가 한 10년 가까이는 일반 서민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20세 이후로 아니면 20년 동안은 그냥 뭐 평범하게 오히려 보면 평범보다 좀 못한 수준에 이렇게 머물다가 한 2년 상간에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소득이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부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대다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보면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뭐 어느 정도 좀 부자가 되고 나서는 새로운 인맥을 좀 필요한지 몰라도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 보면 왜 그렇게 좀 모임을 많이 갔습니까 하면 물론 인맥도 필요합니다만은 좀 유유상종을 만나야지만 내가 실수를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주고 뭐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그런 게 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된 가장 뭐 근원적인 이유라고 보면 물론 사업소득이 많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처음에 아껴가지고 종잣돈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잘했다 이게 있지만 그 기저에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그 유명한 어떤 석학의 피케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자본소득 하면 여러분 서민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 와닿지가 않는데 흔히 말하는 자산소득이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그 부의 평창이 내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매달 월급 받는 그 이상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있었고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나 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별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이야기하는 은연중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본, 돈에 대한 열정은,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금수저는 뭔가 하면 자존감을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혹시나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가고 직책을 맡으려는 그런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치는 어떤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보통 좀 거만해집니다. 거만해지는데 어느 순간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거만했는데 점점 갈수록 더 거만해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볼 때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는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거짓말이더라고, 거짓말. 한 번씩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시장할 때는 뭐 삼촌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 선배들 보면 거짓말 하죠. 첫 번째 거짓말이 뭔가 하면 돈이 없다 이렇게 뭐 음식 이야기하던 거겠죠. 하면 돈이 없다, 쓸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얄밉죠.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공치로 다니고 놀러 다니죠. 인생 뭐 별거 없다, 아동바동 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대다수의 이 부자들은 뭔가 하면 예전에 했죠. 정말 치열하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했죠. 몇 년간은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죠. 자기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 뭐 별거 있나.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어떤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다. 이런 의미도 상당수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뭔가 하면 인생은 별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한 성공을 했다 하는 선배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선배들 한 번씩이죠. 술자리에서 인생 뭐 별거 있나? 오늘 묵고 죽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당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짓말이다. 제가 볼 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분들도 뭡니까? 늘 힘들다 하네. 최근에 뭡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하면서 있죠. 일도 업도 안 되고 하면서 만나면 이번 주말에 뭐 있습니까? 주중에 뭐 있을까? 뭡니까? 하면서 공 치러 간다. 공 치러. 그래서 말하는 공은 볼입니다. 볼. 볼 치러 간다. 골프 치러 가든지 뭐 하여튼 공 치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 치는 인생인가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보니까 뭐 힘들다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문제, 이건 내가 보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저시급이 지금 뭐 8,600원이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줘야 되는데 3년 전에 입사한 사람 같은 경우 그때 최저시급하고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월급 비슷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사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우면 공감이 가더라고요.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걱정이 있더라. 자, 지금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있죠.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합니다.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부자니까, 부자들의 걱정은 뭔가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봐도 맞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한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는데, 보통 저제를 합니다. 저제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일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치는 일. 가만 놔두면 뭡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게 있죠. 1대1 관계, 부부는 1대1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1대 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저지를 하는 경우. 아니면 한 맺힌 독박육으로 인해가지고 부부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더라. 일본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보통 50대에 있죠.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있어도 유령 취급한다 이거죠. 유령 취급.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면, 집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 자,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식들이 잘 되었나, 이 문제죠.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좀 소홀해가지고 자식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1번, 2번도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이거죠.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 부부관계도 신호이다. 만년 신호이다. 60대인데도 신호이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자식도 다 잘됐다. 몸도 뭡니까?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30대가 같다. 뭐 하여튼 하더라도 다 좋으면 문제가 뭔가 하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저지레를, 그래서 말하는 이 저지레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저지레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저지레는 좀 뭐 자기의 어떤 존재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따름이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어떤 생각을 한번 엿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뭡니까?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자식도 이제 어리니까 앞으로 잘 되겠죠. 몸도 지금부터 건강하면 너무 뭡니까? 이 경제만 쫓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소득, 즉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뛰어넘는다는 피케티의 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냈죠. 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입니까?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요 한마디 문장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쉬서는 안 된다. 항상 생각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죠? 제가 그 부자들의 공통된 패턴을 봤을 때 10년, 2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몇 년 사이에 이게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 있죠. 갇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를 항상 지향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자가 된 후 드는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뭐 일에 대한 열정은 아직까지도 상당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